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화에서 감동적이었던 포인트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화는 가을의 시작이네요. 가을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풍성한 열매와 과실 같죠. 가을은 애순이 인생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어촌 개장이 되죠. 어릴 때 엄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 관식이가 드디어 개장이 됐네라고 하면서 업고 가죠. 애순이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보상되는 시점입니다. 애순이 개인으로 보면 최고의 절정이라고 봐야겠죠. 모든 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딸은 육지로 서울대를 보냈고 자신은 개장이 됐습니다. 근데 나레이션에는 가을은 또 여름 땡볕도 담고 있다고 하죠. 인생을 4계절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알이 다른 난쟁을 채우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난쟁이라는 표현으로 들렸었는데요. 아마도 다음 세대를 채우고 키워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가을의 속성이겠죠. 풍성한 열매는 결실이지만 또 다른 봄을 피워내는 계절의 속성입니다. 88 서울올림픽 때문에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 아줌마 애순이를 참 잘 담아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필이 단발머리가 나오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그 가사인데요. 그래서인지 길거리에 대자로 누워버린 예순이가 느닷없이 시를 외웁니다. 그 시도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렇게나 외우고 갑자기 진달래 시를 외우기도 하고, 문학소녀가 정말 억척스러운 중년의 아줌마가 됐다는 것,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밉습니다. 단발머리 노래와 함께 기막히게 표현했죠. 금명이가 영문학과를 갔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6화 초반에 금명이 학교 성적표를 보면 모든 과목은 다 100점인데 수학만 90점입니다. 엄마 머리를 닮았다는 거죠. 문과 머리에다가 엄마의 문학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전체를 나레이션하고 있는 금명이의 글이 아름다운 수필 같죠. 엄마를 닮은 금명이의 문학적 감성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지만 7화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부산길이죠. 학시를 연발하던 선장입니다. 최고 아닌가요? 어촌 개장 선거를 앞두며 벌어지던 사전 홍보는 거의 연기 원맨쇼에 가까웠죠. 대단한 존재감이었습니다. 거기다 술에 취해서 복덕방 아줌마에게 추근대던 그 혀꼬부라지는 장면도 기막히죠. 미숙이 꽁치가 오빠 마음에 꽁하고 들어왔다고 하고 전복을 먹으며 전복시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칫 긴장되거나 무거운 분위기를 기막히게 살려내죠. 거의 7화 반 이상을 할애할 만큼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또 은명이가 나오죠. 동생 은명이가 좀 걸립니다. 금명이 그늘에 있습니다. 애순이가 금명이만 찾죠. 은명이 학교에 가서도 자랑스러운 딸 금명이를 자랑하는 일만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엄만 내가 창피하지, 엄만 양금명의 엄마만 하고 싶지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애순이가 놓치고 있는 은명이가 어찌 될지 봐야겠죠. 왠지 내박쳐두는 모습이 관식이랑도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여자에게 리드를 당하며 뽀뽀하는 모습도 어릴 때 아빠 관식이와도 닮았습니다. 디테일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자가 적극적인 게 혹시 여자와 함께 무단 가출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7화의 감동 포인트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길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참 감동인데요. 어촌 개장이 되고서 광식이가 예순이를 업고 가는 장면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예순이입니다. 그 길은 엄마 광래가 예순이를 시댁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가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식모살이로 변변히 못 먹고 사는 예순이 손을 잡고 가던 밤 바닷길이었습니다. 또 그 길은 동명이를 잃고 절망하며 울면서 관식이와 걸어가던 예순이의 바닷가 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광래와 걸어가던 길은 봄철이었죠. 사는 게 힘들었던 건 엄마 광래도 예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시를 보고 마음을 바꿔먹은 엄마 광래가 식모 같은 삶을 살 것 같은 꼬맹이 딸 예순이를 데리고 나오게 되죠. 컴컴한 바닷길이었죠. 컴컴한데 인생의 봄 같죠. 어렵지만 희망이 싹 트던 때였습니다. 어린 애순이와 엄마가 등불을 들고 헤쳐가던 길입니다. 애순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니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등불, 희망의 불씨 하나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를 갖고 엄마가 건너주던 길입니다. 딸이 부급장이 되고 부장원이 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광래였죠. 그리고 여름에도 걸었던 길이죠. 만선 뒤에 찾아오는 변덕으로 아들 동명이를 잃어버린 계절에 걷던 길이었습니다. 남편 관식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하던 길입니다. 뜨거운 땡볕처럼 힘든 삶의 무게를 견디고 걸어야 했던 길이었죠. 그 길이 가을 길도 됩니다. 풍요로운 계절, 남편 등에 업혀 고난을 넘어선 풍요의 상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같은 바닷길, 단 하나의 장면에서 펼쳐졌다는 사실이 감동적인 여운을 줍니다. 길 자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그
길 위를 걷는 애순이의 삶은 사계절처럼 순환하면서 변화를 거듭합니다. 겨울이 돼 노년의 애순이가 다시 그 길을 찾아오지 않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봄의 싱그러운 희망, 여름의 뜨거운 고난, 가을의 풍성한 결실과 희망, 그리고 겨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서 결실과 기쁨을 되찾는 인생의 여정을 이 길이 섬세하게 담아낸 것 같습니다. 길은 애순이만의 것이 아니죠. 모두의 삶을 비추는 보편적인 거울이기도 합니다. 계절은 계속 변합니다. 인생이 계속 변하듯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누구와 걷느냐는 겁니다. 이 바닷길을 사계절의 변화와 감동이 깃든 장소로 누군가와 걷는 길로 담았다는 것 참 감동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계절이었습니다. 인생을 말하는 이 계절이 기막히게 연결돼 순환된다는 의미가 7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계절은 결국 자식을 위한 계절이 된다는 게 이 드라마의 기막힌 감동 포인트죠.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결국 겨울을 지나서 봄을 준비하는 걸음이 되어주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엄마 광래가 애순이를 위해 걸음이 됐듯이 엄마 애순이는 금명이를 위해 가을이 되어주는 거죠. 금명이의 뜨거운 여름과 애순이의 가을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선고로 대변되는 부조리한 세상에 던져진 딸 금명입니다. 금명이의 고난이 7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데뷔가 되죠. 엄마는 화려한 가을입니다. 금명이는 숨막힐 듯 뜨거운 고난의 계절입니다. 대리 입시 시험이라고 하는 유혹이 그녀를 흔들고 기숙사 당첨 공지 앞에서 수희 아저씨가 했던 말 비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도 공교롭지 않죠. 후반부의 뉴스와 현수막으로 떠도는 대통령 선거, 어떤 부조리한 세상, 그 세상과 경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금명의 삶입니다. 금명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더 뜨겁고 버겁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대 들어갔지만 그건 종착지가 아니고 현실의 시작이었죠. 꿈을 가로막는 땡볕 같은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가난이라는 짐을 어깨에 진 금명이는 하고 싶은 일, 가야 할 길에서 한계를 마주합니다. 시를 잘 써도 부장원이 되고 억울하게 급장에서 밀려나야 했던 9표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다고 했던 어린 애순이의 한계와도 비슷하죠. 금명이의 여름은 엄마 애순이의 만성과 또 닮았습니다. 서울대 합격이라는 꿈은 금명이에게 애순이의 만성 같은 여름이기도 했지만 가난이라는 현실은 땡볕이죠. 변덕스럽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을 건널 때 엄마 애순이는 가을의 결실을 거두고 있던 겁니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열매의 계절이 됐죠. 어촌 계장이 됩니다. 어릴 때 급장 선거에서 9표 이상으로 당선됐지만 선생님이 9표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다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먹고 살기 힘들던 광래가 그 딸을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 딱 한 벌 있는 고급 옷을 입고 딸 금명이를 위한 걸음이 됐던 거거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소처럼 시댁의 밭을 다 갈아주죠. 당시 최고급이던 나이롱 스타킹, 떡, 촌지를 바쳤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시어머니에게 애순이를 반드시 한 번은 꼭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억울한 게 통치게 된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딸 때문에 희망이 있던 광래였는데 그렇게 죽게 됩니다. 광래는 그 계절이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벅찼던 계절이기도 했겠죠. 그 광래가 애순이를 위한 걸음이 된 겁니다. 그 가난한 여건에서도 결국 애순이의 꿈을 격려하고 지켜준 건 엄마 광래였습니다. 엄마 광래의 가을이었고 엄마 광래의 꿈이기도 했죠. 그것이 애순이의 계절을 만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계절이 인생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7화 가을편을 보고 있으니까 계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계절은 누군가를 위한 길잡이이고 걸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딸 금명이를 위해서 집을 정리하고 배도 정리하고 유학을 보내죠. 금명이의 여름을 위해서 애순이의 가을이 희생됩니다. 걸음이 됩니다. 애순이의 여름은 엄마 광래의 걸음 위에 자라는 겁니다. 금명이의 계절은 그렇게 엄마들의 계절 위에 피어나는 거죠. 엄마의 계절이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그 순간 부조리 속에서 자식의 희망이 자라는 겁니다. 계절은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문득 머리가 하얘지는 겨울 인생이 되면 애순이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되는 건 처음이라 그래 라고 말을 했던 예수입니다. 잘 돌아보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자식 노릇하는 것보다 엄마 노릇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자식과 엄마 사이의 계절의 순환, 또 가을이라고 하는 그 걸음의 의미를 계절 속에 담아낸 게 아닌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의 계절은 혼자 만들어가는 계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참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다음 8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